네, 우리 허니마을 게이트의 이제 1타 강사죠. 1타 강사. 네, 오늘 김성우 교수님이 또 함께합니다. 네, 자 허니마을을 우리가 오늘 이제 총선 앞두고 그동안 또 우리가 또 캐비넷에 또 저장을 했던 중요한 사실들을 또 공개를 해야 되겠죠. 네. 이 허니마을 게이트가 사실은 총선뿐만 아니고 총선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저는 이건 윤석열의 이제 탄핵과 좀 직결되는 사유라고 봅니다. 네. 나중에도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허니마을 게이트에 온갖 그 이상한 돈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고 그 돈 중에 하나는 또 옵티머스 자금도 있어요. 네, 그리고 결국 이 허니마을 게이트에 있는 주범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이제 검찰이라든지 국세청 비롯해서 서울시청, 뭐 서초구청 이런 뭐 행정관청까지 전부 다 이들 세력들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 비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바로 이 최고 권력의 실세들의 이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허니마을 게이트를 파헤치면은 대한민국 이 권력 마피아들의 거의 본산을 거의 일망타진하는 저는 뭐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당장에 이번 허니마을 게이트만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 관련된 후보들만 3명이에요. 그러네요. 네, 네. 저 허니마을 게이트와 관련해서 그 인허가권자였었던 서초구청장 박성중, 조은희 지금 배경에 나오는 두 사람이 네. 둘 다가 이제 서초구청장 출신들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이 허니마을 게이트를 가능하게 했었던 이 금융권을 또 주무르는데 또 이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프로젝트 네. 나왔죠. 자, 우선 하나씩 좀 짚어보죠. 네. 건축 허가가 완료됐다고 지금 홍보가 대대적으로 지금 작년 7월입니다, 이때가. 네. 이게 이제 17년간 표류해 오던 이 사업이 이제 그 건축 허가가 이제 완료됐다. 참 이들 세력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거죠. 그래서 건축 허가가 이제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난 1년 뒤에 이제 드디어 오매불망하던 건축 허가가 떨어지니까 저렇게 언론들을 동원해가지고 마치 이제 그 잭팟을 터트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처럼 저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 한 채에 120억짜리라고 그래요. 저게 총 220채죠? 222세대. 네, 222세대. 야, 이게 평당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분양가가. 그래서 총 분양가가 한 1조 한 8천억쯤? 네. 예. 이거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저게. 아니, 그럼 30평만 하더라도 지금 30억이 훌쩍 넘는다는 거잖아요. 네. 저기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네. 네. 120억짜리 저런 집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네. 부자들을 위한 일종의 특별한 네. 자기들만의 아방궁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2013년 7월 건축허가 떨어지고 난 뒤에 저렇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그 돈 잔치가 벌어질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이 허니마을 사업들이 계속 삐걱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한경 같은 이 친윤 언론에서조차도 허니마을 사업이 지금 개발업체 특혜 의혹에 이제 휩싸여 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게 이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페이퍼 컴퍼니들이 자신들이 이게 환지 사업인데 노른자 땅을 차지하고 원주민들을 전부 지금 자기들한테 땅을 팔지 않은 원주민들을 주변부로 지금 몰아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주민들이 땅을 팔지 않고 지금 있는 원주민들이 꽤 많아요. 지금 한 몇 분 정도가 지금 아직 땅을 팔지 않고 남아있죠? 지금은 많이 시달려갖고 전체의 5에서 1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부지의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한 10% 정도 되는 부지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강남의 한복판에서 버젓이 이 사업이 마치 다 이 토지 정리가 끝난 것처럼 해서 분양까지 지금 그래서 계약서까지 받고 있거든요. 이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 뒷배를 단단히 믿고 있는 거죠. 네. 네. 잠시 후에 이제 박성중 후보를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요. 기가 막힙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출마를 하게 됐는지 참 기가 막힌데 일단 이 헌인 사업 이제 이 후보들이 언제쯤 등장하는지 시계열로 한번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네. 자, 2009년 10월에 도시개발조합이 설립 인가가 떨어지죠. 그리고 설립 인가 신청이 그 2011년 실시계획인가 신청. 실시계획인가 신청. 그리고 15년 8월에 이 사업을 추진하던 삼부토건이 부도가 나면서 이 사업이 이제 또 장기 표류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19년에 취소가 검토됩니다. 이게 박원순 시장 때 있었던 일이죠. 네. 그리고 20년에 또 변경인가. 이게 지방선거 직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 실시계획인가가 2021년 3월에 떨어지고 2021년 8월 변경인가가 또 떨어집니다. 네. 자, 환지계획인가. 네. 아까 제가 좀 말씀 잘못 드렸는데 2020년 4월이 아니고 2021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나왔던 그 얘기죠. 그게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있을 때 그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이 공백 상태에서 공백 실시계획 상태에서 인가가 난 거예요. 인가가 난 거죠. 자, 이거 이제 시장 구청장 한번 쭉 보죠. 아, 저 때가 박성중이 저 때군요. 네, 도시개발조합을 이제 전립 인가를 해서 이제 이 사업의 첫 사업을 물꼬를 튼 것이 이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서초구청에는 이제 박성중 구청장이 있었죠. 네, 2009년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사업은. 10월 이럴 때 오세훈, 박성중 이 콤비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재임기가 2011년 이후가 네.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박원순 시장 때는 보니까 이 도시개발조합 이 구성을 보니까 그 조합원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뭐 명의신탁이나 쪼개기를 통해 가지고 유령 조합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조합을 사실상 이 장악을 한 사실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이제 박원순 시장 때 이러면 도시개발 조합을 내가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업이 이제 굉장히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죠.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새롭게 다시 그 조합원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도시개발조합 변경을 신청을 하는데 이걸 인가를 해줬던 사람이 조은희 구청장, 지금 이제 서초갑 국민의힘 후보죠.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이제 잡고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서울시장이 선출되기 직전에 그 공석인 상태에 이 서울시청에 있는 이 공무원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합니다. 나름대로 속도를 많이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 네.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 때 그 제동이 걸릴 뻔 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갑작스러운 이제 유고 때문에 서울시장이 공백이 되고 그 뒤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헌인 도시개발 사업은 탄력을 받았고 그리고 2020년 5월 달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드디어 이제 헌인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건축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최은순 이름이 언제 등장하냐면 요때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즌 1을 주도하던 삼부토건이 부도가 나고 결국 이 사업이 이제 그 좌초될 위기에 있었던 상황에서 시즌 2로 새롭게 이 사업을 이제 꾸려가는 과정에 최은순 최은순 씨가 개입한 걸로 저희 이제 취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이 부도되고 나서 지금 개입한 걸로 지금 보이는 거죠. 네. 시기가. 그렇죠. 연도는 대충 짐작 가는 데는 교수님 어떻게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삼부토건이 망해갈 즈음 그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그 황하영 씨가 삼부토건 사주 조남욱 회장한테 헌인마을을 자기가 할 테니까 넘겨달라 그런 증언이 있었고요. 회장 측근으로부터. 그때 이제 삼부토건이 회장은 헌인마을, 동생인 부회장, 조남원 부회장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그거를 약간 뭐 고위부도 형태로 해서 다시 뒤로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걸로 사업을 끌고 나간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조남욱 회장이 자기가 연결될 수 있는 최고 권력자, 제일 무서운 권력, 검찰 권력 이용하기 위해서 최은순 씨한테 SOS를 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헌인마을 게이트 흐름도를 한번 좀 보죠. 네. 네.
혼인말게이트는 이제 삼부토건의 이제 그 부도를 이제 그 기점으로 해서 시즌 1과 시즌 2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즌 1은 이제 박성중 서초구청장 시절입니다. 저 당시에 이 사업의 주체는 이제 삼부토건의 조씨 일가인데요. 삼부토건의 조씨 일가가 이제 우리은행에 보증을 쓰고 우리은행이 이제 이 사업의 이제 형식적 주체인 이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우리강남 PFB에다가 돈을 부어줘서 저 우리강남 PFB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삼부토건이 부도가 나면서 저 사업이 이제 좌초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즌 2로 넘어가게 되죠. 시즌 2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결국 우리은행이 우리강남 PFB에다 대출해 줬었던 8천억 원에 넘는 그 채권을 수상한 이 사모펀드에다가 매각을 합니다. 근데 8천억 정도 되는 매출 채권을 한 2천억 정도에 매각을 하죠. 그럼 사실상 한 6천억 정도 되는 빚을 탕감을 해준 이제 그런 이제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이제 등 채권단이 한 6천억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사업 주체에 이제 특혜를 베푼 거죠. 그리고 이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이 사모펀드에는 이제 그 최은순 일당이 있은 것으로 저희는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 과정에서 그 권성동 프로젝트라고 하는 얘기도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사모펀드가 이제는 이제 우리강남 PFB를 대신해서 이제 허닌타운 개발이라는 새로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저 허닌타운 개발이 형식적인 사업의 주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저 뒤쪽에는 이제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고 신원종합개발이 일종의 이제 시행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 신원종합개발의 이제 우진호라고 하는 사람이 저 대표 이사인데요. 저 우진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최은순이 꽂아 넣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저희가 방송을 했었죠. 네.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삼부토건 장남인 조시현 씨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박성중과 조은이라는 이름이 저기 들어가 있는 이유는 시즌 1 때는 서초구청장이 박성중이었고 시즌 2 때는 서초구청장이 조은이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도시개발조합을 설립을 했을 때 그걸 허가를 해줬던 사람이 박성중 후보였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조합원 구성이 문제가 돼서 박원순 시장이 막 그걸 조합을 취소하려고 했을 때 새롭게 조합을 구성을 했는데 그 새롭게 구성된 조합 설립 변경 허가를 해줬던 사람이 조은인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 자 조합 장악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네. 자, 조합원들 한번 여기 지금 시즌 1 때 얘기죠. 시즌 1 때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총 조합원 수가 225명인데요. 저기에 이제 그 이 페이퍼 컴퍼니의 땅을 팔지 않고 버티는 원주민들이 이제 55명이에요. 근데 이제 페이퍼 컴퍼니에서 땅을 이제 그 매수를 했는데도 그 결국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이제 유지시킨 그런 형태로 그 존재했던 유령 조합원이 이제 165명. 이제 우리강남 PFV는 이제 뭐 땅은 크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땅을 많이 사들였지만 이제 명의 신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강남 PFV 하나 유령 조합원 165명 해서 이제 166명이 되니까 단순히 수로 계산하게 되면 166대 55 해서 시즌 1 때 저 도시개발 조합은 우리강남 PFV를 중심으로 한 저 페이퍼 컴퍼니가 장악을 유령 조합원들을 등에업고 장악을 한 거죠. 오늘 이 표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조합원 수를 어떻게 늘려왔는지를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네. 그 실제 사례죠. 네. 실제 그 공문서나 그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조합원 수를 어떻게 쪼개면서 조합원 수를 최대한 늘리는 한 명이 막 20몇 명으로 바뀌고 뭐 이럽니다. 그거를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소상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즌 1이 박성중 때고 시즌 2가 이제 조은이 때죠. 네. 저 때도 뭐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조합을 장악을 하죠. 그 페이퍼 컴퍼니에 반대해서 페이퍼 컴퍼니 땅을 팔지 않은 원주민들이 76명인데요. 이제 우리강남 PFB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업 주체가 이제 허닌타운 개발이라고 하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작은 이제 그 또 이 보조 페이퍼 컴퍼니 어파우스 헌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두 개 페이퍼 컴퍼니가 역시 유령 조합원, 이 유령 조합원은 심지어 사망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조합원 수를 이제 176명 유령 조합원을 확보해가지고 178대 76으로 조합의 이제 다수 과반을 이제 장악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사업을 자신의 이제 입맛대로 이제 꾸려 나간 거죠. 그렇죠. 예. 자, 박성중 후보가 서초구청장일 때인가요? 네, 아니 이건 이제 서초구청장일 때 이후네요. 이제 네. 조합 설립 인가를 이제 내주고, 요거는 이제 조합 설립을 이제 변경을 하기 위한 조합 총회가 있었어요. 아, 20년 3월 얘기군요. 예, 그 조합 총회가 열렸을 때 와서 저렇게 축사를 한 겁니다. 네. 축사를 하고 그날 있었던 그 사랑의 쌀 나눔 행사, 그 새롭게 이 변경이 된 게 도시개발 조합에서 시행하던 주최했던 저 행사에도 저렇게 본인이 직접 참석해서 사진까지 찍고. 예. 저렇게 참석해놓고 아까 인터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부르면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네. 네. 박성중 구청장은 이제 이 선인마을 게이트의 문을 열고 또 그 한 번의 위기를 겪고 다시 시즌 2를 열 때 저렇게 직접 참석해서 축사까지 했던 분이라고. 자, 이때가 이제 조은희 구청장 때인가요? 네. 네. 이제 조은희 구청장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즌 2의 문을 열어준 분인 거죠. 예. 헌인마을 그 재개발 조합이 다시 조합원들을 유령 조합원들을 내서 다시 재구성할 그 조합을 적법하다라고 판단해서 그 조합 변경 허가를 승인해 준 분입니다. 네. 그래서 조은희 구청장이 있을 때 뭐 실시 계획 인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죠. 예. 자, 조은희 구청장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까지 이제 네. 지금도 하고 있죠. 네. 네. 조은희 구청장은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됐죠. 지금 이제 국회의원 됐죠. 네, 네.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재선으로 그렇죠. 네, 나선 상황인데 작년 10월에 국정감사 때 조은희 의원이 직접 이 헌인마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당시에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한번 틀어드렸던 영상이기도 한데 이 조은희 의원의 발언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에 거의 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다면서요? 국정감사에서는 말 그대로 국정에 대한 감사 발언을 하는 게 의무이자 책임일 텐데 네. 국정과는 전혀 관련 없는 본인의 신상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 신상 발언 내용 들어보시면서 조목조목 제가 조은희 씨의 거짓말을 지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국회의원에 다시 또 출마를 하시는 상황이어서 그동안에 본인이 했던 말이 허위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증을 해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교수님 모시고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려 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헌인마을 사업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허가가 서초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청 사안입니다. 인허가가. 그러니까 서울시와 사실 관계도 없습니다. 하실 게 뭐 있어요? 다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조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끝나셨어요. 헌인마을이요, 서초을에 있습니다. 내곡동에 있는데, 제가 서초구청장 재직 시에도 이 말에 꼬리를 묶고 의혹이 많이 제기됐고, 제가 작년 3월 9일 날 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경선하는 와중에도 저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차를 돌리고 그랬어요. 여의도 부근에서. 지금은 현직 서초구청장 이름을 갖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인마을 사업은 20여 년 전인 2003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러 법원의 판결과 국민권익위 등에서 적법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한 사업입니다. 의원님 관련 부분만 짧게 제가 해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네.
아우 다른 분은 다 하시면서 또 아니 신상 발언은 우리 권성동 의원이 충분히 2002년 하셔서 했으니까 짧게 해주세요. 2022년 8월 환지 계획인가 감사 요구가 있었지만 적법하고 타당하고도 결론이 났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이때 위원장님은 민주당 출신의 전현희 위원장이십니다. 조합이 제기한 일부입니다. 아주 민원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예. 네, 지금 이 허니말 의혹은 민주당 김의겸 의혹이 주로 가짜 뉴스를 하는 더 탐사에서 아주 제작해서 유포하는 조은 의원님 겁니다. 본인 관련된 신상 발언만 둘째, 짧게 해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월 부임하고 4개월 뒤에 변경 인가를 해준 사항인데요. 이것은 허니마을 조합이 사업을 재개한 시점 2020년 3월 박원순 시장 때고요. 조합이 사업 추진 절차를 밟은 시점도 박원순 2020년 4월 5월 모두 전임 시장이 때 박원순 시장 그 때 정도 일어난 해주십시오.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끊어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당시 보도에서 우리 더 탐사를 뭐 가짜뉴스 유포주의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에 저는 아주 유감입니다. 예. 이제 저 국감에서 했던 신상 발언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 차트 준비되신 것 같은데 네. 그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렇죠. 자, 우선 헌인마을 환지 관련 감사 요구 결과 적법하고 타당하다 결론이 났다. 네. 이 사실입니까? 아니요. 이건 감사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가 따로 있다. 거기가 더 원활하게 검토를 해줄 것 같다고 해서 저희 주민들이 의뢰를 했었고요. 옴부즈만 감사 결과는 크게 정리를 하자면 이거 잘못된 서초구의 행정이니까 바로 잡고 담당 공무원은 인사조치까지 해라. 라고 서초구청에 내려보냈죠. 네. 그랬더니 서초구청 답변은 서울시 옴부즈만 시민감사위원회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로만 받아들이고 권고 내용을 무시합니다. 네. 사랑의 교회 정영호가 그만하라고 한 거 무시한 것처럼 똑같이 서울시 시민감사위원회의 감사 내용도 거부를 하고 거부한 근거는 절대 공개를 안 합니다. 거짓말 한 거네, 그러면? 그죠? 네. 그런 거네요. 거짓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감사 결과는 이제 헌인마을 사업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유법 부당한 사항들이 확인이 돼서 그 부분들을 시정 조치하라 이렇게 공고했다는 겁니다. 네. 일 잘못한 공무원 인사조치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보시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냈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권익위에서는 요 헌인 마을 안에 한가운데 헌인 교회가 있거든요. 네. 헌인 교회도 이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죠. 권익위에서는 소가 진행되는 사항에서는 관여하기가 힘들다. 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원 판결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답변이 또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들한테 내용은 조합 측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한 거에 대해서 적법한지 적정성도 체크하고 현재 토지를 안 팔고 계신 토지 소유자들하고 의논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권익위에 답변을 했답니다. 그것만 얘기를 듣고서 저희한테 조합 측에서 연락을 기다려 보시죠. 라고 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권익위에서도 역시 이 사업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다만 이제 법원의 판결 나올 때까지 좀 또 조합 자체적으로 이제 그 반대파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그 협의를 잘 결과를 좀 지켜보자. 이제 이런 조합에서는 이런 조합원들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로 잠깐 넘어간 거죠. 아, 그러면 국민권익위가 국민권익위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역시 또 거짓말이고. 네.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박원순 시장 때 한 거 아니냐 이거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할 때 박원순 시장 서울시한테 서면지를 해서 답변서 받은 게 제가 본인입니다. 당사자입니다 지금.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왜 하십니까, 조은희 씨?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분한테 넘긴다고 책임 떠넘긴다고 이게 끝날 얘기입니까? 박원순 시장은요, 이 사업 문제 있으니까 조합 취소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서울시 빠져나가자. 그래서 업무를 서쪽으로 위임을 시켜버립니다. 업무 이관을. 그래서 당시 서쪽구청장인 조은희 씨가 변경인가를 내준 겁니다.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건 그거는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박원순 서울 그 시장이 있는 서울시에서 계속 이 사업을 이제 핸들링하는 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 같지 않으니까 서초구청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깨를 해가지고 그 국힘당 계열에 우리 장악하고 있는 우리 이제 서초구청으로 인허가권을 사실상 넘겨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초구청에서 이제 서울시를 대신해가지고 총대를 메고 조합 설립 변경인가 그리고 실시 계획인가 뭐 이런 게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조은희 후보가 이렇게 거짓말한 부분 한번 직접 가서 만나셨죠. 네. 네, 오늘 가서 이제 뭐 물어본 거에 이제 초점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조합 설립 변경인가를 할 당시에 뭐 쪼개기라든지 아니면 명의 신탁을 통해서 불법적인 조합원들이 많았는데 이런 걸 알고도 조합 설립을 변경 허가를 내줬냐. 요걸 이제 집중적으로 좀 물어봤죠.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네. 네, 조은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강진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저 두 번 찾아간 거 저 얘기 들으셨어요? 아,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잠깐 저 헌인마을 네.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다 알아보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알아보는데요. 저희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변경허가 내주신 거는 기억하시죠, 그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다시 서를 보겠습니다. 아니, 알아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그 변경허가 이후에 어떻게. 아, 괜찮아요. 놔두세요. 아니, 놔두세요. 그게 이제 조합 설립 변경인가 하고 난 뒤에 네네. 헌인마을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까지 제가 잘. 거기에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가 조합을 장악을 해가지고 네. 원주민들이 다 쫓겨났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그 당시 변경허가 낼 때 조합원이라고 등록했던 사람들이 네. 전부 명의신탁자나 네. 아니면 쪼개기 조합원이에요, 땅을. 아, 네.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때? 아이, 전혀 모르죠. 네? 모르죠. 명의신탁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허가 냈던 그 사업을 하는 데가 헌인타운 개발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 거기에 이제 사업자가 우진호 씨 혹시 아세요? 신혼종합개발의 우진호 씨. 아, 저는 모르죠. 네? 네, 모르겠어요. 삼부토건의 조시현 씨는 알죠? 모르죠. 모르는 거야? 네. 제가 그런 분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삼부토건 네, 근데 한 기자님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는 계속 그걸 취재했으니까 아는데 삼부토건 조시현 장남 조시현 씨가 인사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조은희 국회의원입니다. 삼부토건 장남이 우진호는 최은순이 꽂아놓은 사람이다. 최은순 회장은 알잖아요. 최현수는 대통령 장모 아니세요? 장모. 네네네. 그분이 꽂아놓은 사업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금 좀 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래, 지난번에 그거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그걸 뭐라고 거. 얘기했냐? 그래 거기까지 나가지 마시고 네. 국정감사에서 하셨던 발언은 기억나시죠? 이 헌인마을 재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쭉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 법원에서도 전부 다 이게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네,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강 기자님. 아니 그런데 조합 설립 허가가 변경인가 할 당시에 조합원들이 명의신탁자들이에요. 그럼 명의신탁자들이 그 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조합, 예? 법원 판결은 네. 그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어요. 제가 판결을 부정하란 말이에요.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다고요. 법원 판결 이후에. 그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그래도 그 당시에 구청장이 아니죠. 그 당시에 변경 허가를 어쨌든 내준 이후 그걸로 아니 근데 결국 거기에 헌인마을 살던 주민들이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서초동에 유일한 유능한 일꾼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게 제가 구청장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아니라도 구청장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래도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나 그게 불법 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시정하라고 요구하실 생각은 없어요? 제가
시정하라고 제가 말할 권한은 없는데요. 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어떻겠냐고. 조합을 말씀드릴 수 설립한 있어요. 과정에서 서초구청에다가 또 진상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불법 사항이 있으면은 시정 조치. 아니 어떤 그건 제 뭐 권한이 하시겠어요? 아니죠. 저는 아니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이사님이 얘기하시니까 들여다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부탁하는 거죠. 참 국정감사 때 얘기랑 어떻게 저 다릅니까? 헌인마을 그 재개발 사업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국정감사 때 답변하는 거하고는 영 차이가 많이 너무 나죠. 달라요 지금. 네. 본인 국정감사 할 때는 그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뚫고 있고 그리고 이 관련 기관에서 전부 그 감사 또는 뭐 감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드러났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더니 또 저하고 인터뷰에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좀 물어보니까 내가 서초구청에 알아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자, 아무래도 그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책임에서는 더 벗어나고 싶다 보니까 네. 이제 말할 때 조심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조은희 구청장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가 이제 조합을 이제 그 변경, 조합원들을 이제 새로 구성을 해서 이제 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걸 허가해 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그때도 역시 조합원들은 여전히 유령 조합원들, 명의 신탁한 조합원이나 아니면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이 조합원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런 유령 조합원들을 통해서 이 조합의 이제 그 의결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이 변경 허가를 변경 신청을 했고 그걸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은희 구청장은 이제 다른 그런 유법 부당한 사실은 없었다라고 이제 저희가 답변을 하니까 그 한마디만 할게요. 18년 4월 조은희 구청장이 있을 때 본인 명의로 구청장 명의로 우리 강남 PFV하고 이들의 그 가장매매를 떠하는 코라코 자산 신탁을 상대로 서초구청 조은희 씨가 미등기 전매, 명의신탁 위반, 장기 미등기 위반 세 가지 법 위반 사항으로 서초경찰서에 직접 고소한 분이에요. 그런 얘기죠. 고소한 이후에 이 시즌2에서 대납을 해준 세금을 가지고 징수했다고 서울시하고 서초구 자랑을 또 해요. 그런데 모르고 위법한 게 없다고요? 위법한 게 없는데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서초구청장이? 네. 저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선거법 위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자, 어쨌든 조은희 구청장이 저하고 그에서 이 헌인마을 사업들은 전혀 특히 자기의 변경인가를 내주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서초구청에 질의서를 한번 보내봤습니다. 질의서 내용을 하나씩 좀 보죠. 네. 자, 첫 번째 지분 쪼개기. 네.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처음 사업이 시작할 당시인데요. 어떻게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 삼부토건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그 조합을 장악하기 위해서 조합원 수를 어떻게 편법으로 늘렸는지 나온 건데 우선 첫 번째 수법이 지분 쪼개기 방법인데요. 2006년 7월 5일 날에 그 원래 그 헌인마을에 있는 그 원주민 권태균 씨가 있습니다. 이 권태균 씨는 페이퍼 컴퍼니에다 땅을 팔았는데요. 그 땅을 팔기 직전에 이 김명진 등 22명에게 지분을 쪼개가지고 소유권을 이전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같은 날 또 이제 그 권태균 씨 말고 손병현 씨도 역시 이 토지를 권혁준 등 11명에게 지분을 쪼개서 소유권을 이전을 해줍니다. 이제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것을 20명, 11명 이렇게 쭉 나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조합원 수가 권태균 씨 1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분들이 이렇게 지분을 쪼개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전에 7월 12일 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난 뒤에 일주일 후에 이 판 땅을 우리 강남 PFV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대금을 우리 강남 PFV로 수령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땅을 우리 강남 PFV 팔기 한 일주일 전에 한 명은 22명, 또 한 명은 11명한테 이제 지분 쪽에도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고 그리고 난 뒤에 일주일 후에 경작 우리 강남 PFV하고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땅을 산 사람은 우리 강남 PFV인데 소유권을 각각 22명, 11명한테 이 지분 쪼개를 통해서 이전을 해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조합원이
그 2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난 거죠. 네, 저희가 좀 이 이름을 다 밝힌 이유는 이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름을 다 공개하고 네.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예를 든다면 여기 나와 있는 권태균 씨나 손병현 씨가 실제로 땅을 판 데는 우리 강남 PFV잖아요. 그럼 우리 강남 PFV로 그냥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면은 조합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네. 권태균, 손병현 2명에서 우리 강남 PFV 1명으로 조합원 수가 외려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합을 장악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권태균, 손병현 씨가 각각 22명, 11명한테 지분을 잘게 쪼개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고 그래서 조합원 수를 33명으로 늘리고 난 뒤에 그 잘 늘렸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우리 강남 PF가 너 일로 와. 그 내가 이제 돈 줄게. 그래도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매매 계약은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네, 지분 쪼개기 방식. 자, 이게 지금 지분 쪼개기 조합을 늘린 실제 사례입니다. 네. 지금 방금 언급했던 권태균이라는 사람 지분이 나오죠? 네,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줍니다. 2006년 7월 5일 날 지금 1번서부터 22명 명의로 지분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요. 네. 그리고 난 일주일은 2016년 7월 12일 날 우리 강남 PFB로부터 토지 매각 대금을 이제 받는 거죠. 네. 예. 야, 이렇게 많은 해서 사람들한테 예. 한 개 필지가 22개로 지금 조합원이 명의가 한 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나는 갑자기 거죠.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강남 PFV한테 팔아서 우리 강남 PFV가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조합원이 한 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교수님, 이게 지금 법원 판결로 지금 다 확인이 된 거죠? 예, 저거는 나중에 또 저 사람들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또 소송을 겁니다. 네. 재밌습니다. 아주. 저런 식의 편법을 쓴 거예요. 그 밑에 또 손병현 씨도 손병현 씨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우리 강남 PFV에서 돈은 받고 그리고 그 명의는 저렇게 이제 11명 한 잘게 쪼개서 넘겨준 거죠. 조합원 수가 여기서만 11명이 늘어나는 거죠. 확 늘어납니다. 네. 조합원 수를 최대한 늘려서 표를 많이 확보해 놓은 다음에 기존 조합원들,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뒤엎기 위해서 지금 저런 방식을 쓴 거죠. 네. 자, 지금 보시면 네. 이게 이제 방식, 이게 실제로 도표를 그린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강남 PFV가 이제 땅을 판 이제 권태균 씨한테 실제로 잔금은 지급하고요. 그리고 이제 잔금을 받기 일주일 전에 이제 권태균 씨는 이제 김명지 등 21명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조합원이 권태균 씨 한 명에서 22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야, 이런 꼼수를 부리는데도 조은희 후보는 잘 모른다.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저 당시 건 모를 겁니다. 박성중 때니까. 네. 박성중 때 있었던 일이니까 자기는 모른다. 이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뭡니까? 네. 요거는 이제 그 신탁회사를 이제 그 끼워가지고 그 이 명의 신탁자들을 이제 그 조합원들로 이제 둔갑시킨 수법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2006년 7월 12일 날 김진기 등 109명, 저거는 이제 원래 헌인마을에 살던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 109명이 우리 강남 PFB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수령했어요. 그러면 조합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김진기 등 109명에서 우리 강남 PFB 1명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저렇게 되면 조합원 수가 외려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방지하기 위해서 김진기 등 109명 땅을 판 사람들을 그대로 조합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우리 강남 소유권을 우리 강남 PFB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이제 위탁자로 하고 우리 강남 PFB를 수익자로 해서 이 코람코 자산 신탁이라고 하는 곳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거죠. 예. 그러면 코람코 자산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 이 명의 그 등기상 의 소유권자는 그대로 김진기 씨 등 109명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법률 검토를 의뢰해봤더니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는 신탁을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잔금까지 다 받았다면 매매 계약이 완료된 걸로 보기 때문에 산 사람한테 이전을 하는 게 법에 맞습니다. 근데 돈을 지급한 땅을 산 우리 강남 PFV가 아닌 제3자
코람코 자산신탁으로 넘겼다고 하면 실명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땅을 제3자한테 완전히 팔아넘기면 팔아넘긴 사람은 더 이상 그 이후에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잖아요.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우리 강남 PFO에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넘긴 사람들이 다시 자기 땅을 가지고 그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건 불법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아까 지분 쪼개기 방식도 있었고 지금 이제 명의 신탁 방식도 지금 알려. 땅을 판 사람들이 그대로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방식은 이제 땅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을 여러 명의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거고, 이거는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실제로 우리 강남 PF에 땅을 팔고서도 여전히 그냥 그대로 소유권 등기상에 이름이 남아 있었던 거죠.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이미 이제 소유권 땅을 팔았기 때문에 땅을 팔은 순간 조합원 자격이 상실돼야 되는데 땅을 팔았지만 이거를 이제 그 땅을 팔고 나서도 그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맡기는 형태로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등기는 그대로 소유권이 변경이 없이 그 코람코 자산 신탁으로만 넘어간 거니까 조합원의 권리, 의결권을 조합원 갖고 있죠. 의결권은 그대로 가지고 야, 꼼수 대단히. 어쨌든 조합원 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동원했다는 거죠. 명의 신탁자 명단도 저희가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김규학 씨의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2016년 7월 12일 날 이제 그 잔금을 지급받습니다. 우리 강남 PFV에. 그럼 우리 강남 PFV에다가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 강남 PFV 소유권을 이전한 게 아니고 코람코 자산 신탁에 이제 신탁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원 그 유지. 조합원 자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이 원주민들이죠. 전박 땅을 판 땅을 판 원주민들이죠. 그렇죠. 땅을 파는 원주민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지금 현재 개발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하고는 또 반대편에 있는 그런 분들이겠죠. 근데 땅을 팔고 나가는데 이제 돈 얼마씩 수수료 더 주면서 그냥 이름 좀 빌려달라고 그랬겠죠. 약간 회유당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표로 한번 그려보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강남 PFV가 그 땅을 팔았던 매도자한테 잔금을 지급했어요. 잔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강남 PFV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신탁회사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준 거죠. 예. 그러면은 조합원 신분은 유지하더라. 조합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죠.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서초동 같은 경우는 그 이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이라고 해서 이 토지 거래는 반드시 이제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강남 PFV가 이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사면서는 이 관할관청에다가 전혀 신고를 하지 않고 이런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네. 예. 네, 그 내용입니다. 네. 자, 그다음.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김성우 교수님이 이제 설명해 준 건데요. 결국은 부동산 이제 그 실거래 신고를 안 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죠. 2003년 7월 달에. 그래서 그 서초구청에서 그걸 확인을 하고 예전에 2006년도에 땅 거래가 있었던 사실들을 사후에 확인하고 난 뒤에 취등록세를 부과하려고 했는데 이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 머물지 않고 서초구청이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 전부 다 명의 신탁한 사실들이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명의 신탁 그 범죄를 저질렀던 우리 강남 PFV 그리고 코람코 자산 신탁을 상대로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 명의 신탁 위반, 장기 미등기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한 겁니다. 이때가 조은희 구청장 때인가요? 네. 조은희 구청장 때죠. 근데 또 재밌는 2018년 게 4월 달. 재밌다기보다는 사악하고 아주 영악하고 못된 짓인데 우리 주민자치 단체가 토지를 안 파는 분들이 민원이 심하니까 그걸 피해가고 벗어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게 이미 공소시효 만료를 계산하고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기각을 예상하고 형사고소를 한 겁니다. 아주 나쁜 짓들을 한 겁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죠. 네. 미등기 전매.
그다음에 2차 명의신탁 관련. 요거는 이제 그 조은희 구청장 이제 시절로 시즌 2 과정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먼저 1차로 우리 강남 PF들 땅을 팔고도 계속 그 등기의 그 소유권자로 남아 있었던 그 명의신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명의신탁자들이 이게 너무 그 불법적인 기간이 길어지니까 좀 그 중에서 불안을 느낀 거예요. 나 계속 내 이름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강남 PF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상대로 해서 다시 그러면 당신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름을 넘겨라. 이제 요렇게 해서 강제로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제 2차로 이제 명의신탁을 한 거죠. 조합원 수를 이제 유령 조합원들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이제 해야 되니까 했던 건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강남 PFB가 이미 2006년도에 김규학 등 53명으로부터 또 부동산을 매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매입을 하고도 이제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잠시 이제 그 코람코 자산 신탁에다가 신탁을 맡기게 해놨잖아요. 그 신탁 재산을 처분을 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소유권을 이제 코람코 재산 신탁으로부터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명의를 그리 우리 강남 PFV로 이전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중에서 이제 그 김규학 등 24명으로 매입한 토지 경우는 우리 강남 PFV로 명의를 이전을 하지 않고 다시 김경옥 등 48명에게 소유권을 또 이전을 합니다. 저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기도 그 밑에도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강남 PFB 2006년도에 이미 땅을 매도했던 강기봉 등 3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이제 그 우리 강남 PFB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은진 등 31명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를 한 거죠. 야, 미등기 전매 얘기죠. 네. 네. 저기 보면은 0.11평방미터를 31명에게 넘겼다고 해요. 아, 이게 놀랍네요, 진짜. 매매를 통해. 그럼 강기봉 씨는 2번 팔아먹은 거예요, 땅을. 아하, 매도 완료한 번지 8제곱미터를 0.11제곱미터로 잘게 쪼개서 지분을 30명에게 넘겼다. 그렇습니다. 네. 야, 그래서 2.15 0.01평짜리 조합장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게 제일 기가 막히네요. 0.11제곱미터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2.65제곱미터 이건 뭡니까 이건 도대체? 네, 기가 막히네요. 네. 자, 이게 지금 이 명단입니다. 저희가 다 명단 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보면 이제 이미 기존에 그 1차로 이제 그 2006년에 땅을 팔고도 소유권을 그대로 넘기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그 명의를 대여했던 조합원 김규학 씨가 있죠. 네. 그 김규학 씨가 2020년도에 이제 1월 17일 일부 땅은 또 우리 강남 PFV 소유자로 정상적으로 이전을 한 경우도 있지만 그 밑에 2020년 1월 10일 또 1월 17일 경우에는 다시 또 김경호, 김우길 저 사람들은 또 2차 명의 대여자거든요. 네. 저 사람들한테 이제 명의를 넘긴 거죠. 우리 강남은 저 큰 땅을 넘겨주고요. 그 명의대여자들한테는 지분을 넘겨주는 형식으로 저렇게 조합원을 늘려간 거죠. 네. 네. 저 여기 미등기 전매고요. 이중매매다. 이거는 네, 실제 사례네요. 이중매매 사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먼저 예전에 우리 강남에 돈 받고 팔았는데 네. 그걸 저 사람한테 박은진, 박변은주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럼 2번 팔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2번 팔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래서 강기봉 씨는 이미 땅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강남 PFV에.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나 이름을 더 이상 빌려주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강남 PFV가 그러면 강기봉 씨 당신 이름을 넘겨.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으로 넘기면 조합원 수가 1에서 1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을 쪼개가지고 하나는 박은진, 하나는 변은주로 넘겨. 그래서 조합원 수가 또 하나가 둘이 되는 거죠. 강기봉은 현재 조합원이고 본인이 조합원이고요. 우리 강남에 돈 받고 팔았지만 명의를 자기가 소유한 걸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큰 땅은. 큰 땅의 경우는. 네. 네.
조그만 짜투리 지분을 가지고 저렇게 쪼개기로 명의대여 하면서 이중매매를 감행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은 원래 이제 땅을 다 진작에 다 파셨던 거잖아요. 네네. 보유한 땅을. 전에 다 받았죠. 네. 저기에 나와 있는 명단이 빨간색 박스에 있는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시로 대표적인 사람이 이렇게 한 거고 전부 다 저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지금 풀 자료도 아니에요. 극히 일부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보면 전수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명 공개해도 됩니다. 가나다 순으로 지금 있다 보니까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왔긴 합니다만은 뒤에 계속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는 미등기 전매 예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진작에 우리 강남 PFV가 잔금을 지급하고 김규학 씨로부터 땅을 샀잖아요. 2006년도에. 네. 김규학 씨는 이제 그 이제 1차 명의 대여자가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2022년 1월 11일이나 1월 17일 요 사이에 2차 명의 대여자 앞으로 다시 또 소유권을 이전을 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땅을 우리 강남 PFV도 한 번 팔고 다시 김경호, 김우기 씨한테 다시 한 번 또 2차로 땅을 팔고 이중매매인 거죠. 네. 자, 6번째는요. 2차 명의 신탁 후에 페이퍼 컴퍼니 사이에 가장 매매를 한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시즌 1에 이제 우리 강남 PFV가 이제 그 사업 형식적인 사업 시행 주체였는데 그게 헌인타운 개발로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강남 PFV로 이제 그 땅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결국 이제 헌인타운 개발 이쪽으로 이제 땅을 넘겨야 되니까 이 명의자들이 명의 신탁자들이 헌인타운 개발로 바로 땅을 넘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그 명의만 이제 소유권이 넘겨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 돈이 오고 가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가장 매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것도 한번 예시를 한번 볼까요? 네. 예, 여기 보면 아까 또 강기봉 씨 또 네, 등장합니다. 또 등장합니다. 예, 이 강기봉 씨는 이미 명의를 가지고 대유한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2022년 이제 5월 18일 날 소유권을 다시 2차로 이전을 합니다. 누구한테 이전을 하냐면 헌인타운 개발 쪽에 이전을 합니다. 네. 우리 강남 PFV가 아니고 원칙대로라고 한다면은 강기봉 씨가 우리 강남 PFV에다가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소유자는 우리 강남 PF로 소유권을 넘기고 그리고 우리 강남 PFV가 헌인타운 개발에 땅을 팔고 그렇게 이제 그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남 PFV는 아예 등기를 하지 않고 강기봉 씨나 권태균 씨가 바로 헌인타운 개발에 땅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다 그냥 그 서류상 거래만 이루어진 거죠. 이미 다 우리 강남 PF 서류만 이루어지면 돈이 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매인 거죠. 돈이 오고 가지 않은 네. 거래였다. 미등기 전매, 이중 매매이자 미등기 전매이자 가장 매매 온갖 편법과 속임수. 불법이 네. 로 점철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인 거죠. 자, 이것도 이제 표로 한번 보죠. 네. 자, 이것도 이제 우리 강남 PFV가 이제 그 대금을 강기봉 씨한테 지급하고 2006년도에 취득을 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강기봉 씨가 그냥 그대로 소유권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만 이제 소유권을 넘겨준 상태인데 이걸 2020년 5월 달에 다시 이제 원위치 시키려면 우리 강남 PFV로 등기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남 PFV를 건너뛰고 생략하고 2020년 5월 18일 날 헌인타운 개발에다가 로 선인 소유권을 이전을 해줬다는 거죠. 우리 강남 PFV가 사실상 헌인타운 개발이 아닌가라는 부분이죠. 네, 대금 지급을 역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예.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우리 강남 PFV가 그 시즌 1 할 때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름들을 가지고 이제 시즌 2에는 그 이름을 빌려줬던 사람이 이제 시즌 2의 주체인 헌인타운 개발의 명의를 넘겨주는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한마디로. 예. 자, 이 내용을 아까 서초구청 얘기도 좀 나왔었죠. 조은희 후보 같은 경우도. 네. 서초구청에도 좀 알아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서를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질의서를 보냈는데도
그분들에서 그 답변이 오질 않아서 저희가 직접 서초구청 부동산 정보과를 찾아가 직접 봤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뭘 확인하려고 하는지를. 원래 이제 헌인마을 이 해당 집원에 가지고 있던 분이고 이분이 이 집원이고, 근데 이제 7월 5일 날 요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22명으로 이렇게 이전을 한 거예요. 이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7월 12일 날 대금을 지급을 했는데 누가 지급을 했냐면 우리 강남 PFV가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실제 대금 납부자는 우리 강남 PFV니까.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신탁법에 의해서 요거는 일단은 신탁 전에 요거는 이제 지분을 쪼갠 거죠.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예, 이거는 이제 지분 쪼개기를 설명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손 씨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손 씨가 가지고 있던 그 토지를 이렇게 여러 사람 이름으로 쪼개서 이렇게 지분으로 이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7월 12일 날 우리 강남 PF가 대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 PF가 실소유자인데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을 한 거죠. 요거는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명의 신탁법에 의해서 명의 신탁 약정 신탁 재산 사실을 등기한 경우는 명의 신탁 약정 제외 사유에 해당돼서 이거는 가중부가 대상이 아니라고 아마 옛날 담당이 한번 통보한 게 있어가지고 저도 읽어보다가 이런 경우를 저도 보지 못해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불법적인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요거는 명의 신탁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요.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그 내용 같아요. 요까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 이건 뭐 지분을 좀 잘게 쪼갠 거는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이거는 면적이 제법 넓거든요. 면적이. 이러면은 요때는 토지 거래 신고 대상 지역이었거든요. 이때가 2013년도에 이제 그 토지거래 그 신고 지역이 풀리고 요때까지는 토지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토지거래 신고를 안 했어요. 2013년 7월 달에 가서 뒤늦게 신고를 한다. 하나 모르겠어요. 그거 비슷한 민원이 있었는데 어쨌든데 이것도 우리 옛날 당장좀 답변하는 내용이면 자, 여기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여기 저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초구청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토지거래 그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토지거래를 했다가 2013년 5월달에 토지거래구역에서 이게 해제가 되면서 뒤늦게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해요. 서초구청에서 이제 이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실거래를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2018년 4월 26일 우리 강남 PFV하고 호람과 자산시택을 상대로 해가지고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명의신탁 위반, 그다음에 장기 미등기 위반,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까지 했어요. 서초구청에서. 구청에서 했다고요? 2013년도. 네. 어디 2018년 4월 26일. 어디 과에서 했지? 2013년도에. 이게 자료를 두 개 주세요. 이게 몇 번 읽어봐도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관계가 이거 주무관 팀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무관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이거 보셨습니까? 그 뭐지? 네. 참 직접 가서 저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을 했고요. 지금 보면 이제 팀장님은 자꾸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그 담당 주무관은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자기는 이런 거래는 처음 봤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사실상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거래는. 그렇잖아요. 돈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돈을 준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그 사람들한테 그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해 준 경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이게 물어봤던 거는 이래도 이런 경우에도 그 돈을 준 사람 토지 대금을 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제3자한테 이렇게 명의를 이전을 해 준 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되지 않는 그런 예외적인 사유가 있느냐라고 그런 걸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럼 이어서 또 계속 그 질의를 하는 거죠. 네. 네, 들어보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처분신탁 지금 얘기해 주세요. 자, 지금은 이것도 아까 동일해요. 7월 12일 날 우리 강남 PFV로부터 이 매도자한테 돈이 넘어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돈이 넘어간 상태에서 소유권은 코람코 자산신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코람코 자산신탁 넘어가는데 이 매도자를 이제 그 위탁자로 하고 수탁자를 우리 강남 PFV로 해서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건인 것 같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 요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법으로 요거는? 수출 권리자 명 중개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요런 거래는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코람코 자산 신탁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 강남 PF로 봐야 되나? 일단 뭐 등기 관련 법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등기상 되어 있는 코람코 자산 신탁으로 봐야 돼요? 일단 뭐 소유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 신탁 신탁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서. 땅을 처분을 했잖아요, 그죠? 돈을 받고 땅을 자기가 처분한 땅을 신탁회사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소유자가 그 신탁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신탁된 재산의 경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외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뒤늦게 이제 2013년 7월 23일 날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했어요. 부동산 신고를 했고 이때 이제 서초구청이 이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세무관리과에서 뭐 했나 보네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더해서 2018년 4월 26일 우리 강남 PF하고 코람코 자산 신탁을 상대로 해가지고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 그다음에 명의 신탁 위반, 그다음에 장기 미등기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조은희 구청장님이 이쪽에 전화 안 왔어요? 이 헌인마을 사업 관련해서 저희한테요? 본인이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한번 저기 답변 주실 때 같이 알아봐 주세요. 어떤 답변을 말씀하시죠? 제가 조은희 구청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0년 4월 달에 조합 그 변경 허가를 2020년 4월 달에 조합 헌인마을 조합 설립 변경 허가 2020년 4월 2020년 4월에? 네, 조합 설립 변경 허가 변경 허가를 낼 당시에 그 조합원 중에 상당수가 지분 쪼개기 또는 명의 신탁자 였음을 알고도 허가를 해 주셨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은희 구청장님 답변이 자기가 서초구청에 질의를 해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아봤다. 실제로 알아봤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안 한 것 같은데. 네, 이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서초구청 조은희 후보가 자기가 제 질의를 받고 나서 이제 서초구청에 알아봤다. 알아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그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저한테 얘기를 했다면 그건 명확히 허위사실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선거법상 선거 기간 중에 허위사실 유포한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힘들게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자, 이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친절하게 직접 가서 제 질의 사항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답변이 안 와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다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전화했군요. 예.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보과 강입니다. 네, 팀장님 강진구 기자입니다. 아, 예. 찾아봤는데요. 네. 형사 고소했다는 거는, 그게 형사 고소가 아니고 아마 형사 고발인데 아마 우리 구청에서 혐의를 확정해서 고발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민원님이 민원 제기하시면서,
원래 그분이 이제 직접 고발해야 되는데 아마 구청에다가 고발 대신 좀 해달라고 검찰 고발 요구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청에서 단순히 일단 대응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발을 대신 해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신 하건 아니면 뭐 서초구청이 직접 했건 간에 그 고발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그 고발 내용을 그때 담당이 그걸 위반 그 혐의를 확정은 질 수가 없는 내용이었으니까 아마 만약에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확정 그 혐의가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됐다 하면 뭐 다시 뭐 부과하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을 텐데 그 통보 내용은 못 찾겠더라고요. 주민들이 고발해달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그 서초구청은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고발장을 막 접수.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했겠죠. 다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고발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고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나요? 검찰의 처분이 뭐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뭐 구청에서 검찰에다가 이건 왜 어떻게 처리됐냐, 이게 만약에 그 불기소됐다고 얘기한다면은 이건 왜 그 불문에 붙였냐 검찰에서, 그런 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담당이 이거는 철저하게 누가 봐도 그 실명법 위반 대상자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지는 안 하겠죠. 객관적인 그 사실이 이제 그 돈을 받은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한 게 아니고, 돈을 준 사람, 땅을 그 매수한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지금 그 등기 소유권 이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런 경우에 부동산 실명법 적용의 그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가지고 판단 못 하겠다니까요. 만약에 한다라면 그 사실관계 서류를 저는 뭐 서류가 많다 해서 뭐 한 10cm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관련 서류를 정확히 다 보고 하나하나 봐야 되겠죠. 그래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일반적인 어떤 상황을 가지고 가타부타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문제가 있긴 있다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아니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죠. 지금 잘 들어보세요. 네. 뭐냐면 자기네가 이제 서초구청에서 2018년도에 그 명의신탁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서초구청에서도 그걸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냥 고발은 이제 서초구청이 알아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고발을 대신 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해줬을 뿐이다. 우리가 스스로 혐의를 인정을 해서 고발을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서 만약에 혐의가 인정됐다고 얘기한다면 뭔가 처분이 있었어야 될 텐데 처분이 없지 않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법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볼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말은 이리저리 막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지금 잘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조은희 그 후보가 지금 서초구청에다가 서초구청에 여기는 알아본다는 얘기는 이제 그 뒤에 다시 한 번 또 따로 물어봤고요. 네. 여기서 이 담당자 얘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낸 질의서에 그 첨부했던 자료가 이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는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보낸 자료만을 가지고는 이게 명의신탁이고 이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신들은 이게 법 위반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뭔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지금 판단 못 하겠다.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습니까? 여기서 좀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전혀 이상하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저도 신상 발언 신청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예. 서초구 부동산 정보과장이 서울시로 잠깐 나가 있다가 다시 최근에 또 그 과로 왔어요. 그 사람 잘 알아요. 김주성 과장은. 네. 우리 팀장이 총대 메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모르고 그런 거면은 당신은 되게 무능한 공무원이에요. 왜? 우리 뉴탐사 측에서 강 기자님 쪽에서 갖고 간 자료 그것만 가지고도 이거는 수사를 할 정도도 아니고 갖고 가신 그 자료만 보고 해석만 해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맞고요. 매매대금 다 잔금 지금까지 끝났으면은 신탁법 적용 대상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허위로 답변을 막 던지시는데
서초구청이 검찰이 아니고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했어요. 3가지 제목으로.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뭐 조치에 대해서 뭐 통보가 안 왔다? 이미 공소시효 만료되는 거 완성되는 거 기다렸다가 짜고 친 거 다 알아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형사고소 처벌을 면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렇군요. 팀장이 벌써 거짓말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게 아니고 공소시효 도가 때문에 네. 검찰에서 처분을 못한 거군요. 예. 이거 뭐 모르지 않을 텐데요. 예. 서초구청 아주 흉악하고 저 두 아저씨 아줌마 얼굴 보니까 저녁 먹은 게 참 소화가 안 되네요. 네. 자, 요 다음에는 이제 네. 또 다른 이제 그 질문, 아까 꼼꼼히 메모하는 거 봤죠? 네. 조은희 후보가 내가 물어봤을 때는 자기가 서초구청에다가 알아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은희 그 후보가 서초구청에 뭘 알아봤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서초구청 언론팀 담당자한테 제가 질문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건 오늘 통화를 한 거예요. 오늘 통화한 겁니다. 네.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네. 우리 저 님 저기 강진구 기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제가 좀 부탁했던 거 좀 알아보셨나요? 어린 거 말씀 주시는지. 그 조은희 저기 후보님이 그 우리 서초구청에 그 허니마을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재개발 그 이 설립 변경 당시에 조합 설립 변경 당시에 네, 무자격자 여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예, 기자님, 그거는 조은희 의원님께 여쭤보신 거니까. 조은희 후보가 허위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알아보지도 서초구청에 알아보지도 않고 알아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초구청에 이제 물어봤고 그거 알아봐 주신다고 했잖아요. 후보님한테 직접 답변을 받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은 게 결과가 서초구청에 자기가 알아봤다고 얘기를 알아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서초구청에 알아보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본인이 저희한테 그냥 거짓말로 알아봤다고 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조은희 후보가 얘기한 걸 다 믿습니까? 저희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따로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기자님. 민주당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그 관련해가지고는 해당 기관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진위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서초구청은 조은희 후보가 거짓말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자의 질문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이건 간접적으로 이 조은희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확인해가지고 다시 연락 주세요.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저 따로 답변 드릴 사항 없습니다, 기자님. 네. 저게 저렇게 확인하기 어려운 건가요? 이 허니마을 그 재개발 조합 그 설립 변경 허가 당시에 그 조합원 자격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은희 후보가 서초구청 측에 문의를 해왔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네. 문의 왔습니다. 아니면 안 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 얘기하면 되는데 알려드릴 수 없다. 조은희 의원한테 직접 물어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건 다시 한번 이제 조은희 후보한테 찾아가서 진짜 서초구청에 물어봤냐? 이거 진짜 답변을 잘못하시면 이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허위 사실 유포한 걸로 선거법 위반 되실 수 있다고 한번 좀 이 경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서초구청 직원의 답변 태도를 봐서는 조은희 후보가 전혀 서초구청에 확인 전화를 안 한 것 같아요. 확인 노력은 안 한 것 같아요. 물어보셨습니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확인 노력하기 전에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설마? 본인이 변경허가를 내주고 이산이 얼마나 그 서초구청장 입장에서는 이제 골치 아픈 사안인데. 이걸 조은희 씨가 마을 주민들이 찾아갔을 때, 현직 구청장 있을 때, 위대하신 전임 구청장 박성중 있을 때 해결 안 하시고 힘없는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얘기할 정도로 허린마을 민원이 많다는 거, 심각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국정감사 때는 잘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기자가 나타나서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처럼 또 그랬다가 또 이리저리 말 이제 둘러대고 서초구청으로 책임 떠넘겼는데 서초구청은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자, 네. 요 다음에는 아까 이제 그 서초구청 부동산 그 등기과 직원이 얘기했죠. 그 구체적인 판단 자료, 구체적인 판단 근거 자료가 좀 적어가지고 우리로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명확하게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예. 네. 자, 화면을 보시면요. 네, 신탁 회사를 이용한 명의신탁 사례죠. 네. 부동산 계약서를 입수를 하셨네요. 네. 예,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인데 보면은 매도인이 서춘남, 매수인이 우리강남 PFV로 돼 있죠. 네. 요 옆에도 보시면 명확하게 그 하단에 매도인 서춘남, 매수인 우리강남 PFV로 돼 있죠. 네. 예. 그러면 서춘남에서 우리강남 PFV로 등기가 이전이 돼야 되겠죠. 네. 실제로 이제 금액도 지금 이동했네요. 네. 2016년 계약서 7월 쓰고 12일 다음 날 날 60억이 나갔죠. 서춘남 씨가. 60억. 6억 54억 해서 총 60억의 돈이 서춘남 씨에게 입금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강남 PFV가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했으니까 우리강남 PFV로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됐냐? 등기부등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번지수가 네, 37-56번지고요. 네, 거래 대상 토지고요. 소유권이 서춘남 씨에서 우리강남 PFV가 아니고 호람코 자산신탁으로 넘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강남 PFV 입장에서는 땅은 일단 자기네가 확보한 건데 자기네 이름으로 이제 그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은 조합 원수가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춘남 씨 명의로만 그대로 남겨두면 서춘남 씨가 또 땅을 다시 또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람코 자산신탁으로 일단 땅은 신탁하라고 넣어놓고 그래서 서춘남 씨가 이제 저걸 함부로 팔지 못하게 묶어는 놓는데 여전히 이제 신탁회사로 넘어가긴 했지만은 이제 조 경우에는 서춘남 씨가 여전히 소유권자로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근데 서춘남 씨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땅을 다 팔고 잔금까지 다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서춘남 씨는 이제 이 땅에 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예. 그 코람코 자산신탁에 땅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건 결국 그 신탁회사를 이용을 해서 결국 그 조합원 자격을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유지하게끔. 저거 보고도 부동산 담당자는 또 빠져나갈 것 같아요. 신탁법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변명을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매매 거래 대금을 전액 완납을 하고 끝났는 경우에는 이거는 신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탁을 해놓고 위탁자 지위를 인정받아서 조합원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매매 계약이 완료가 안 돼야죠. 그렇죠. 네.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부동산 우리 정보과에서는 이제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정도 자료를 보고도 판단을 못 하신다면 그 업무에서 손을 떼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은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수 늘리기 사례. 네. 자, 이건 권태균 씨 사례로 한번 볼까요? 네. 그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서네요. 네. 매도인이 권태균이죠. 네. 네. 원주민입니다 원래. 그러던 매수인이 역시 우리강남 PFV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여기 이제 판 땅 중에 한 필지가 374-91번지인데요. 50평방미터입니다. 네. 15평짜리 땅을 이제 이분이 매각한 땅 중에 15평짜리 땅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15평짜리 땅이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됐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번지수로. 네. 374-91번지입니다. 네. 그 등기부등본을 떼 문제 50평방미터짜리. 네, 50평방미터네요. 굉장히 좁은 15평 되는 땅이 어떻게 넘어갔냐? 아까 우리강남 PFV가 매수자잖아요. 네. 근데 우리강남 PFV가 없습니다.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나요? 네. 지승훈, 뭐 임유회, 저 지분이 22분의 1이잖아요. 22분의 1. 그러니까 50제곱미터도 22분의 1. 0.68평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권태균 씨가 이제 지승윤 씨를 포함을 해가지고 총 22명한테 지분을 쪼개서 소유권을 이제 이전한 거죠. 사람이 쫙 계속 있습니다. 네. 22명 계속 나옵니다. 네, 저렇게 되면 이제 조합원이 한 명에서 22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강남 PFV 입장에서는 22명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근데 저기 지승훈 씨는 특히 당시 삼부토건 직원이었습니다. 야, 삼부토건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의신탁자들 같은 경우는 믿을 만한 사람을 내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제 이름을 빌려 가지고 저렇게 지분을 잘게 쪼개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저 땅은 우리 강남 PFV 땅이에요. 그런데 저기 22명 대신에 소유권이 우리 강남 PFV로 넘어가면 조합원 수는 그냥 한 명이 한 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강남 PFV 대신에 저 22명의 명의신탁자를 내세워서 조합원 수를 22명으로 늘린 겁니다. 15평짜리 땅을 0.68평으로 22명에게 쪼개서 조합원 수를 한 명이 아니고 22명으로 늘린 겁니다. 네. 저런 식으로 조합원을 늘려서 조합을 장악을 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박성중이는 조합을 설립 허가를 내주고 이후에 조은희는 또 조합 설립 변경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을 장악한 이 페이퍼 컴퍼니가 원주민들을 내쫓고 마음대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도의적인 책임을 못 느낀다고 얘기한다면 공직 후보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명의신탁자 사후 정리도 하네요. 예, 이거는 이 우리 강남 PFV가 스스로 이 22명 이 쪼개기 지분을 통해서 소유권 확보하는 사람들이 명의신탁자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여기 보기에 있잖아요. 명의신탁 약정 부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이게 등기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정도 되면 명의신탁자잖아요. 명의신탁 계약을 딱 써 하잖아요. 있네요. 네. 자, 이것도 또 새로운 그 증거네요. 네. 우리 강남 PFV가 이제 그러니까 땅을 이제 그 이름을 빌려줬던 원주민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마음이 바뀌니까 우리 강남 PFV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낸 거죠. 명의신탁 계약을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 이중 계약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중 매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강남 PFV가 스스로 이 명의신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이제 답신이 맞죠? 저분들이 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왜 그래? 니들이 더 시켜서 한 얘기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합원 수를 적절한 숫자로 유지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비회사 관계자들이 조합원이 되게 함으로써 조합총회에서 귀사의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위 토지들을 위강 매수인들에게 이전되도록 한 것이다. 다 튀어나오네요, 그냥. 당신들이 시켜가지고 22명을 여기가 지분을 쪼개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해줬는데 이제 와서 뭔 개소리야 이런 거죠 한마디로. 너희들이 하라 했잖아.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아니 저렇게까지 자료가 있는데도 계속 서초구청의 부동산 정보과 팀장께서는 우리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자, 여기도 등기부 등본이죠. 여기 보면 이거는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이 이중매매, 가장매매, 명의신탁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저 6번 강기봉 지분 전부를 또 이전을 하잖아요. 저 8번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 저렇게 코람코로 들어가요. 자기가 땅을 팔고 강기봉 씨가 이제 땅을 팔면은 이제 더 이상 그 권한이 없는데 자기가 그 강기봉 씨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저렇게 코람코 자산 신탁으로 이제 넘긴 걸로 한 거죠. 저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강기봉 씨는 계속 땅을 팔고서도 계속 조합원 자격을 유지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코람코 자산 신탁의 지분 신탁 계약을 해지를 하면은 이제 원래 실리 소유자가 우리 강남 PFV니까 우리 강남 PFV로 땅이 넘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허닌타운으로 허닌타운 개발로 넘긴 겁니다.
자, 요게 요거는 이제 준비 서면이죠. 퇴거 청구에서 이래가지고 헌인마을에서 요- 제기했네요. 내용 참 재밌는데요. 요 준비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 게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이네요. 이 제가 표현하는 나쁜 짓 하는 저 조합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인데요. 네. 거기서 조합의 입장을 대변해서 법원에 제출한 내용 중에 봤더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저희들이 제출한 저런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거를 출처 불명의 문서라고 얘기하고 자기들 우리 강남에서 나온 자료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출처가 불명해요? 그 다음에 그 문서에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조합원들 중에 일부는 현재 조합원도 아니다라고 시인을 해요, 또. 알겠습니다. 강기봉. 이미 2006년도에 땅 판 다음에 신탁을 했다. 근데 지금도 환인타운을 또 넘겼잖아요, 좀 전에 보니까. 이런 걸 지네가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변호인하고 의뢰인이. 어떻게 저게 태평양에서 나올 수 있는 준비 서면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강기봉 씨는 이미 2006년도에 우리 강남 PF법에 땅을 매각했으니까 조합원이 될 수 없는데 조합원 행세를 쭉 했고 그러다가 지금은 또 강기봉이 뒤에 가지고 또 있는 가면 땅을 뒤에 보시면 뭐 강기봉 씨는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랑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헌인타운 개발 도시개발조합 이 조합 스스로도 그 조합원들이 그 과거에 2006년에 땅을 팔고 땅을 판 사람들을 이렇게 이 유령 조합원으로 내세워 가지고 계속해서 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이런 사람들로 조합을 장악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스스로 내부 문서를 통해서 또 소송 자료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 작성한 이 준비 서면들을 통해서까지 이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되면 애당초에 이 지금 이 헌인마을 게이트 이 국내에서 사상 최고가로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는 이 헌인마을 사업은 애당초 원인 무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자체가 이건 불법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불법으로 설립된 조합에서 실시한 여러 가지 인허가는 전부 다 무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원점에서 다시 이 사업은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헌인마을 사업 문제를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서초 지역에 서초구에 출마한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한 번씩 물어보셨죠. 네. 우선 그 신동욱 후보. 네, 서초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헌인마을이 지금 속해 있는 선거구가 서초을이에요. 강남 소은희 후보는 이제 서초갑이고, 그래서 이제 서초을 지역에 이제 그 출마했었던 두 명의 후보를 이제 찾아갔는데요. 우선 국힘당의 신동욱 후보, TV조선 앵커 출신 신동욱 후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를 원내대표죠. 홍익표 후보를 차례로 저희가 찾아가서 만나봤습니다. 헌인마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유, 아니 내가 다른 건 아니고 이게 그 관내에 그 헌인마을 사업 우리가 내가 쭉 추적 보도를 해봤는데 그 서초을 관내에 있는 그래가지고 그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헌인마을 사업 관련해 해가지고 이제 주민의 대표가 되시면은 그거 좀 알아보고 좀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마디 좀 들으려고 찾아본 겁니다. 그 현안을 내가 몰라가지고. 그거는 내가 알아보고. 아니, 그러니까 연락할게. 그냥 난 따라온 거야 지금? 아니 요새 망해하지 않으려고 그냥 쭉 따라온 거지. 저 모르세요? 내가 옛날에 거기 관계 출입할 때 그랬잖아. 너무 유명해서 내가 이거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그거는 근데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헌인마을의 이슈를 내가 몰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저거 한마디만 좀 열어볼게요. 딴 게 아니고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범죄자들이 선량한 그 시민들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거는 동의하시죠? 뭐 그건 동의하는 얘기죠. 그 혼인마을이 딱 그렇다 이거야. 지금 페이퍼 컴퍼니가 이 재개발 조합을 명의신탁으로 조합원 수를 늘려가지고 조합을 장악을 해가지고 원주민들을 지금 쫓아냈어요. 아니, 그 상황 자체를 내가 잘 몰라서 내가 하여튼 당선이 된다면 하여튼 혼인마을 문제를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볼게요. 그래서 혼인마을 좀 주민들을 만나봐서 좀 어려움을 어떤 사정인지 좀 알아보시고. 혼인마을 분들하고 만나보질 못해가지고 만약에 당선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당선이 되면 한번 주민들을 만나보고. 우리 강 기자 말씀대로 네. 하여튼 이게 문제가 있는 거면 네. 내가 한번 챙겨서 어떤 그렇게. 상황인지 한번 잘 챙겨볼게요. 네. 아니 뭐 그걸 신동욱 후보하고는 좀 신동욱 있으시죠? 후보가 제가 이제 92년도에 경향신문에 입사했어요. 92년 11월 달에.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SBS에 입사해서 같이 저 이제 수습 기자들이 이제 그 교육을 받잖아요. 경찰서도 돌면서. 이제 그때 같이 수습을 같이 했었던 인연이 있고, 그리고 또 사회부 초년병 시절에는 또 이제 그 서울지검에 같이 출입을 하면서 이제 법조 출입 기자로서 또 같이 선의의 또 그 취재 현장에서 경쟁을 했었던 또 그런 인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저를 알아보고 제가 가서 이제 아는 체를 하니까 이제 일단은 반갑게 저하고 인사를 하고, 제가 혼인마을 사업 얘기를 하니까 혼인마을 사업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세히 파악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 이제 본인이 이제 이쪽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고 하니까 혼인마을 사업에 좀 내용을 좀 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그걸 한번 좀 문제가 해결되도록 좀 챙겨보겠다라고 이제 분명히 저한테 약속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시청자들하고 약속이고 또 혼인마을 원주민들하고도 약속입니다. 신동욱 후보가 약속을 지키는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그다음 홍익표 후보 또 역시 이제 서초 을에 출마했죠. 네. 홍익표 후보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죠. 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혼인마을 그 비례 게이트 알고 계시죠? 뭐 얘기는 좀 들어봤어요. 주민들이 너무 이제 외롭게 싸우셔가지고 네, 네. 뭐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잘 파악은 하지 못하고 계시긴 할 텐데 이제는 이제 이쪽에 지역구 이제 후보로 오셨으니까 그 혼인마을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계속 우리 방에서 사실관계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확실한 걸 저희들도 잡아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말씀대로 여러 가지 보도 된 내용이라는 걸 참고를 해서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죠. 최근에는 그 혼인마을 이 사업 조합을 만들 때 그리고 또 변경인가를 할 때 조합원들을 명의 신탁한 사람들 또 쪼개기를 해가지고 이 유령 조합원들을 만들어서 이 조합을 장악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그런 사실들이 이제 저희들이 증거 자료가 있는데 그걸 좀 저희가 나중에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좀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이 후보 두 분 다 들어는 봤는데 잘 뭐 내용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뭐 억지로라도 후보들을 찾아가서 이 총선 아직 뭐 이제 본투표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네. 그래서 혼인마을 사업의 그 게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보다라고 이제 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총선 기간 중에 이게 이슈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총선 기간이 아니라도 총선이 끝나고 난 뒤라도 이 서초을 혼인마을이 있는 이 서초을 지역구에 출마한 이 민주당 그리고 이 국민의힘 두 후보가 전부 다 좀 챙겨보고 문제가 있으면 좀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두 분 중에 한 분은 뭐 누군지 모르지만 당선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 되겠죠. 네. 자, 그다음은 박성중 후보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박성중 후보는 원래가 이쪽 서초을의 터줏대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여기 이제 신동욱 후보가 낙하산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지역구를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 부천으로 지금 이제 지역구를 이제 옮겼는데요. 거기서 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오늘도 물어보니까 이제 선거운동한테 물어보니까 한 20% 정도 지금 지는 걸로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어제 가보니까 저렇게 이제 선거 사무실 큰 벽면에 저런 식으로 이제 써놨더라고요. 검증된 도시 행정의 전문가다. 아, 서초구청장 한번 한 걸로 지금 이렇게 도시행정 전문가가 되신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또 현수막을 보면 예, 70개 단지 재건축 경험으로 부천의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예. 아까 우리가 이제 라이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70개 안에 헌인마을이 들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렇죠. 네. 네. 자, 여기 이제 공보물이거든요. 서구 공보물에도 70개, 서울시 70개 단지 재건축 경험이 있다. 네. 재건축 전문가로서 아주 그 자기의 그 경력을 화려하게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네. 이분이 도시행정 전문가라는 말을 왜 쓰나 봤더니 이분이 이제 그 도시행정학 박사를 한번 행정학 박사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행정학 석박사를 하면은 이제 도시행정 전문가가 되는 건가 했더니 이제 여기 행정고시 서초구청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자, 어쨌든 검증된 도시행정 전문가라고 스스로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 박성준 후보에게 헌인타운 개발은 과연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이번에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도 보니까요. 서초구청장이 한 번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2006년에 했고 이때 헌인마을 자기가 허가한 사람이잖아요. 네. 자, 이것만 보면은 박성준 후보는 이 헌인마을을 모를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입장입니다. 거의 서초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사업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박성준 후보 헌인마을을 처음 허가를 해준 사람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오늘 현장에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오랫동안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우리 이제 박성준 후보님이 갑자기 뭐 그걸 왜 해? 서초구청장도 있을 때 이 재개발 그 조합 나중에 오늘은 관계 없고 허가를 내주셨잖아요. 뭘 허가를 내줬어? 네? 뭘 허가를 내줬어? 아니 재개발 사업 조합 이걸 처음 출발할 때 그 서초구청장이셨고 모르겠는데 그게 언젠데? 그게 이제 2006년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조합 설립 총회할 때 와서 축사도 하시고 그랬어요. 나 그 사진에도 있고. 오늘 가지 뭘? 제가 보고드릴게요. 아니 근데 결국 뭘 여기 와서 쓸데없는 그 조합을 이제 허가 내주고 난 뒤에 헌인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 그건 아셔야죠. 뭘 내가 페이퍼 컴퍼니 때문에 다 원주민들이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없고요. 거기가 완전히 삶이 삼터가 다 파괴가 됐어요. 누구 그걸 받고 온 거야? 네? 누구 받고 온 거야? 지금 저기 명함 드렸던 거고요. 저기 70개 단지 재건축 조합. 몰라. 저기 헌인마을도 70개 단지 재건축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그게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공한 그 경험에 저희가 좀 업무 좀 볼게요. 헌인마을 재개발 사업도 들어갑니다. 아니 뭘 지금 여기 와서 저희가 아니 검증된 도시행정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아 지금 여기에서 할 게 아니잖아. 구청장 있을 때 그 허가를 내주셔서 헌인마을 허가를 내줬어 이 사람아. 저희 업무 하셔야 되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아니 노골적으로 이거 좌파애가 노골적으로 지금 아주 그럼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재선을 하셨는데 나중에 언제 하시겠어요? 헌인마을에는 원주민들한테 도의적으로 뭔가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쫓겨났어요. 다음에 하자. 쫓겨난지 아니에요. 선생님. 쫓겨난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좌파라고요? 개발이 이걸 남기면 성공하는 겁니까? 취재도 정도가 있어야잖아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아니 답변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로 간에 예의는 좀 지킵시다. 예의 지키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행사장에 왔어요. 지금 행사장에 예의 지키 좀 이따 해도 되잖아요. 네, 답변을 안 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또 예의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또 70개 그 재건축 자기가 자랑하는 재건축 사업에 헌인마을 들어가 있냐 했더니 뭐 좌파다 뭐 이런 얘기하고 빠져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하네요. 네.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요. 저런 사람이 지금 공직선거
후보자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참. 자,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헌인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2명의 구청장 그리고 앞으로 이 헌인마을 사업의 이제 그 운명을 좌우할 새로운 서초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 2명까지 총 4명을 상대로 해서 그들의 생각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저는 이 박성중 의원, 예전에 이제 의원 할 때, 지금 의원이죠? 네. 네. 그 언론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그 뭐 과방위도 뭐 국힘 쪽 간사를 하고 언론 쪽 각종 그 정책에 저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하길래 저분이 언론계 쪽에 뭐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또 도시행정 전문가라고 자랑하고 있고 또 도시행정 전문가로서도 질문을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 그러고 좌파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참 진짜 너무 참 한심하고 참 할 말이 없네요, 진짜. 네. 예, 자 오늘 좀 다소 좀 긴 시간 뭐 좀 전해드렸는데 헌인마을 거의 뭐 완결편일 것 같습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 구청장을 지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당당하게 뭐 이 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말꼬리를 흐리고 심지어 좌파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질문하는 기자를 향해서 이념적인 잣대를 좀 들이대고 있는 저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권자들이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교수님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저는 만 10년이 넘게 요거를 파왔기 때문에 네.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걸릴 염려는 없고요. 네. 저 오늘 주요 초점을 다룬 저 2분 전직 구청장, 현 국회의원 2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켜야 될 명예가 없을 것 같아서 명예훼손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를 뭐라도 걸어 주신다면은 고소를 해 주신다면은 아주 땡큐로 받을게요. 그래야지 수사에 들어갈 것 같아서. 네. 그다음에 서초구청, 서울시, 그다음에 검찰 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 이래도 이게 부동산 명의신탁 쪼개기 불법이 아니냐. 양심이 있다면 이걸 밝히고 앞으로 돌려야죠. 불법은 바로 잡아야죠. 그런 거에 알고도 넘어가면은 공범이고 사악한 행정 공무원이고요. 모르고 한 거면은 무능한 공무원입니다. 자리 지키시면 안 되고요. 제발 어차피 총선 지나고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 혹은 데드덕이 되면 내부 고발자들 엄청나게 튀어나올 겁니다. 거기에 휩쓸려고 피해받지 마시고 미리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교수님은 이제 뭐 오늘 증거를 오늘 이제 직접 이제 준비를 하시고 오늘 보여드리면서 이 정도를 보여줬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이게 뭐 얘기할 수 있겠냐 이런 지금 얘기예요. 네, 하여튼 총선 끝나고 헌인마을은 또 새로운 국면이 또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것보다도 뭐 한동훈 그 위원장이 그 말에 대해서 저는 똑같은 잣대를 이 헌인마을 사업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힘당 그 대표인 한동훈 위원장의 그 공언대로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헌인마을 사업 그동안 17년이나 지긋지긋하게 이어져 왔었던 이런 불법들이 해소가 되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이 사업이 재출발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